더욱이 멘토님의 상담이 절실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멘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네.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닌데 역시 네, 또 맞아요. 오랜만에 겪으니까 적응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뭐 일단 자기가 뭘 보고 뭘 믿고 있었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증시가 올라올 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거품이다. 올라오면은 안 되는데, 특히나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제가 이데일리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죠. 증시 올라올 때 현금화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최대한 매도하는 게 좋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준비를 좀 잘 해놓자. 증시가 내려갈 때에 대한 리스크를 얼마나 잘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7월은 제 생각엔 큰 변곡점이 나타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7월 초에 벌써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고 있느냐, 그리고 뭘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만큼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시장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뭐 저같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역시나 실물 경제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제4차 대유행,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 경제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음 부도 사태가 생각보다 조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음이 터진다라는 말은 외상으로 돈을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그거를 외상, 돈을 받지 못했다. 그거 위로 점점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가계대출이 굉장히 올라와 있고 기업대출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턱 밑까지 차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 또 4단계 지속한다고 하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4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역시 4인 이상 모임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단 두 명이서 만나는 것까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나 자영업자들 어떤 식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이제는 자영업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한도까지도 꽉꽉 채워서 해줬고 서울보증기금이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역시나 많은 보증들을 서주면서 부채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자산 대비해서 원래는 5배에서 6배 정도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지금 10배 정도까지 벌써 늘어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말은 우리나라 신용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증시가 괜찮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실물 경제가 안 좋은 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를 지수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그걸 믿고 그 신념대로 현금화를 계속 외쳐왔고요.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또 저랑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 괜찮을 거야. 반도체 올라올 거야. 아이 코로나 뭐 별거 있겠어. 떨어지는 거 이거 건강한 조정이지 뭐. 다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물론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신념이자 전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터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는 어찌됐든 이런 신념을 가지고 지금은 현금화를 해놓는 것이 옳았다. 그리고 결국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제가 증시가 올라올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드렸던 자리가 5월 17일부터 해서 증시가 올라올 때 저는 증시가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증시가 올라간다고 겉모습에 속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올라올 때 스펙 관련주, 동전주, 잡주, 적자 기업주 이런 것들이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주가가 이유 없이 올라왔다면은 이유 없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원래 회귀 본능이라고 하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 지수는 3,100포인트죠. 지난번에 오기 시작했던 5월 13일부터 해서 이유 없이 올라왔으니까 그 자리 다 반납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100포인트까지는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기까지 내려갔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리스크는 그거죠. 신용 잔고. 반대매매입니다.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반대매매가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서서히 터지기 시작한다면은 하락세가 조금 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지금 오늘 조금 밀렸다고 해서 추가 매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손가락을 좀 멈추세요. 지금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요. 지수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어디까지 빠지는지 충분히 확인을 하고 안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서야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대응 전략은 여러분들께 그냥 기다리자. 손 놓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신념이 같고 생각이 같고 분석이 같았던 분들은 현금화를 미리 하셨을 거고 그게 아닌 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신념과 분석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제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떤 게 맞는 전략일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현금화 아직도 저는 그렇게까지 늦지 않았다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멘토님은 지금 시장이 많이 워낙에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무작정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담아가기보다는 시장이 어디까지 더 떨어지는지 조금 더 방향성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신념이 같으신 분들이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힘든 시장 빠르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시청자님? 우정바이오예요. 네, 우정바이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9,925원에 20%요. 네, 1,925원에 20%. 이게 한창 잘 갈 때 아마 담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쭉 빠지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는 어찌 보면 탈출의 기회가 온 건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좀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으실지 아니면 적당한 구간에서 좀 끊어내는 게 좋을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수익을 내고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어디까지 지속이 되는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정리하고 나온다라는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정바이오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음압병동 관련주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 이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다시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시청자님은 4차 대유행 이거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확답을 내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없어요.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목표가를 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목표가를 정하고 싶은 이유는 시청자님 매수가가 1,925원이기 때문에 내 매수가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상황만 생각하기 때문인데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얘가 지금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추가 매수하기도 늦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이번 주말도 있고 다음 주까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체크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다음 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거나 누그러들거나 뭔가 조금 이렇게 꺾이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아, 빠지겠네. 그럼요. 그러면은 지금 이 주가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확진자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답이 좀 나오세요? 그걸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방금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확진자가 줄어들면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동의하세요? 네네. 그럼 확진자가 먼저일까요? 주가가 먼저일까요? 아, 주가가 먼저겠네. 다시요. 확진자가 줄어들게 되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확진자가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네네. 뭐부터 이야기해드리고 있나요? 주가 먼저 이야기하고 있나요? 확진자부터 이야기해드리고 있나요? 아, 주가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죠.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확진자가 줄어들면은 주가가 떨어질 겁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확진자가 먼저입니다. 확진자가. 확진자가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요. 확진자가 떨어지면 주가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TV 보시면서 확진자 체크 잘 하시고 확진자가 지금 1,200명대, 1,300명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다음 주에 1,000명 이하로 빠지면 얘 주가 빠져요. 네. 그러니까 확진자 잘 보시면서 매도 전략을 짜야 돼요. 확진자가 늘어나면 보유하시고 확진자가 빠지면 저는 매도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가격이랑 상관없이 확진자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이에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정바이오의 확진자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신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3,500원에 20%요. 네, 24,500원에 20%요. 23,500원. 23,500원에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멘토님, 요즘 좀 잘 가고 있다가 오늘은 오늘은 시장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매도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 매도가를 설정하는 것보다 이 자리 들어가지 않아서 매도가를 설정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 자리 들어가셨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포스코 관련주는 제가 작년 연말에 포스코라고 이름이 붙은 거, 그리고 철강 관련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틸 관련주, 철관 관련주 전부 다 사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작년 이맘때였어요. 작년 11월, 12월 요 정도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다시 살 이유가 있었을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비싸진 것 뿐인 거지, 뭐 이제 제 가치를 찾아가든지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든지는 우리가 관심 가질 이유가 사실은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차트상으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인가, 올라가지 않을 것인가만 봐야 되는, 기업의 가치랑 상관없이 시세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매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기업 가치랑은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어떤 자원 개발을 하든 뭐 리튬 보수를 하든 뭐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시세가 분출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시청자님의 전략은 달라져야 돼요. 시세가 분출되면 보유를 하시면 되겠지만, 시세가 분출 안 되고 빠져내려가면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매도 해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22,500원이 무너지면 전 정리하고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 좋은 기업이니까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예. 예, 주가가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이왕이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사면 되는데 왜 오늘 사야 되는 거고 왜 최근에 사야 되는 겁니까? 그죠? 기다렸다 사면 전망이 되는 좀- 거예요. 그걸 이해가 되시 몰라- 안 되세요? 예. 이해가 되는데 그걸 잘 몰라갖고. 네, 모를 거 없습니다. 삼겹살을 할인할 때 사 먹으면 되지, 할인하지도 않는데 원가 이상으로 주고 사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삼겹살 말고 오리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는데요.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요. 예, 주식을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지금 꼭 안 사면은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 거예요.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계속 해야 되고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굳이 우리가 미련은 가질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500원 내려오면은 정리 의견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지금 정고점을 한번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26,000, 7,000원 이상까지 갈 수는 있거든요. 단기적인 시세에 우리가 흐름에 몸을 맡겨서 매도하시라는 전략을 드리고, 만약 떨어지게 되면 2만 원 이하에서 재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한국콜마 예, 매수가 비중은요? 58,000원에 30%입니다. 네, 58,000원에 30%. 오늘에도 크게 떨어져서 놀라셨겠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걱정이. 잘 전화 주셨습니다. 멘토니 한국콜마는 좀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기업이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예요. 괜찮은 기업이 주가가 떨어지면은 좋은 거고요. 그렇죠. 안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면 진짜 큰일 난 거죠. 그 좋은 기업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돈을 버나 안 버나가 중요하죠. 매출의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재료가 있나 테마가 있나 뭐 급등했냐 이런 것만 보는데 한국콜마 재무제표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콜마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네, 화장품. 화장품하고, 그죠? 화장품 원재료부터 해서 화장품 뭐 이렇게 제약도 하고 있고 화장품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돈을 버나 안 버나를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재무제표를 안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기업이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수익에 대한 이윤을 조금 나눠 갖는다라는 개념으로 투자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죠? 네. 그건 투자의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 돈을 잘 버는 회사에 투자해준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자, 이 회사 2018년 900억 영업이익입니다. 2019년 998억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런데 1217억입니다. 좋은 기업인가요? 나쁜 기업입니까? 좋은 기업이죠. 돈을 점점 더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화장품 관련주 앞으로 뭐 희망이 없다, 뭐 코로나 때 마스크 쓰니까 필요가 없다 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분들이 눈 화장에 좀 더 힘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러블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매출이 그렇게까지 타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소형 기업들은 조금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기업들은 별로 타격을 안 받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그랬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얘는 어땠어요? 얘는 오히려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 대유행이네 뭐네 하면서 지수가 빠지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기업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에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럼 좋은 기업이 떨어지면 손절할까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야, 이거 언제 더 담아보지 생각해야 될까요? 그죠? 답이 나오나요? 오겠지 하고 기다려야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떨어질 때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제가 항상 계란에 많이 비유를 하는 게, 계란 한 판 10,000원일 때 안 사 먹고 있다가 계란이 1,000원일 때는 좀 많이 이렇게 사 먹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한국콜마라는 기업의 가치가 흔들린 건 아니에요.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는 거죠. 지수 빠지니까 사람들이 손절해야 되겠다, 무섭다, 우어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휘말리지 마시고 저는 5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할 가치가 매우 높은 기업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5만 원 이하로 빠지면은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추가 매수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셔도 괜찮다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아유, 대신에 감사합니다. 5만 원 이하로 빠졌다 해서 무조건 추가 매수는 아니고요. 시장이 이제 빠지는 게 멈춰야 돼요. 뭐가 먼저냐면 시장이 먼저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 한국 콜마가 잘못돼서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오히려 시장이 잘못돼서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5만 원 이하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시장이 멈추지 않았으면은 4만 원 한 초중반까지도 마음을 좀 열어놓고 그때 비중을 늘리는 게 좋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정답이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 푹 놓고 이건 좋은 기업이니까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콜만은 기업을 믿고 시간을 좀 투자해보자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남순 알루미늄 25%요. 네, 남선알미늄 3,900원에 25%. 아니요, 3,900원이요. 3,900원. 예, 예. 예, 3,900원에 25%. 최근에 네, 매수하신 네. 거예요, 시청자님? 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 예,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저도 3개월 정도 됐어요. 한 3개월. 3개월 정도 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네요. 멘토님, 네, 네. 남선알미늄은 뭐 알루미늄 그런 거보다는 사실 저한테는 그 이낙연 맞아요. 관련주로 네. 예. 기억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테마주다 보니까. 테마주는요, 잘하면 정말 좋죠. 왜냐하면 시세 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는데 반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잘 될 것만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패가망신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렇죠. 특히나 대선 테마주들이에요. 근데 이제 시청자님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고요. 맞아요. 시청자님이 혹시 이거 이낙연 관련 테마라는 건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건가요? 예, 알고 그것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샀어요? 네네. 이낙연 후보님을 좋아하시나요? 뭐,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크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면 네. 왜 이걸 사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잘 모르고 투자했을 때 운이 따르면 수익이 날 수는 있거든요. 네네. 예, 모른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이 따를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여기서 난 수익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구나, 빨리 돈 벌 수 있겠다, 이야 땡큐 일확천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꽁돈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운이 좋아서 생기는 하늘이 주신 감사한 선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점 예. 차이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꽁돈이다 네네네. 생각해버리게 되면 다음 테마 또 다음은 누굴까? 안철수일까? 윤석열일까? 야 이재명일까? 하고 또 딴 데 가다가 정말 큰일 나요. 이해가 네네. 되세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낙연 후보님이 또 지금 민주당 경선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선 출마 선언하셨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시세 변동이라든가 흐름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급등했을 때 바로 다음날 폭락해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하루 만에 급등하다가 바로 폭락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뭐 해야 되냐면 한 10% 20% 수익률을 잡아놓고 그 정도면은 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신경 쓰지 마시고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정치 테마 하지 마세요. 네, 예.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서 예, 번 예. 돈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 정치 테마는 계속 하다 보면 끝은 패가망신이에요. 네. 네, 절대로 끝까지 가지 마시고 저는 적당히 마무리 짓고 이번에 좋은 경험을 삼고 다음번엔 올바른 투자,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밝으십니다, 우리 시청자님.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KG 동부 제철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8,000원에 20%요. 네, 18,000원에 20%.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 블록딜 이슈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추가 조금씩 모았어요. 계속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전략을 세워볼게요. 이거 이제 블록딜 하고 나서 계속 주가를 밀리고 있어요, 멘토님. 다시 살아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모든 종목이 그래요. 이 KG 동부제철뿐만 아니라 상장된 모든 종목이 시간을 주면 올라오긴 올라와요.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담이 사실을 올라올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뭐 100년 정도 들고 가면 한 번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을 할 건가, 전략을 짤 건가요? 올라올 건데 나중에 올라올지, 지금 바로 올라올지, 또는 깊게 빠졌다 올라올지, 지금 여기서 버티다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한 대응을 짜야 되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지금 KG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우리 철강 관련주들은 제가 작년에 사도 좋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던 게, 그 당시엔 철강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폭락을 했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들의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될까라고 한다면은 일시적인 영업이익 흑자가 나고 나머지는 다시 또 쪼그라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그럼 블록딜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주주 지분이라든가 뭐 어떤 주요 지분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왜 나왔을까요? 기업이 괜찮을 것 같으면 시청자님이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시청자님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유망할 것 같고 정말로 번창할 것 같으면은 회사의 지분을 남한테 팔고 싶을까요? 아니면 내 돈을 더 들여서 지분을 더 사고 싶을까요? 더 사고 싶죠. 근데 팔았다는 말은, 우리가 역순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팔았다는 말은 앞으로 회사가 번창할 거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 고점이라고 보는 걸까요? 지금 이제 고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대주주, 지금을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매도한다는 것은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블록들 나왔는데 이렇게 매도했는데 추가 매수할 의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별로 없었다는 저는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네. 네. 저는 문현진 멘토님한테 네. 제가 두 번째 상담을 하는데요. 네.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네. CTC 바이오 한번 상담한 뒤로는 계속 TV만 보고 방송을 봤는데요. 아, 예, 예. 어저께 마지막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서운했는데 여기 나오시니까 내가 네, 너무 어저께 했는데 타방송 반가워가지고. 마지막이었습니다만 여기서 계속 할 겁니다. 네, 많이 봐주세요, 여기도. 감사합니다. 일단 그 제가 이야기는 이제 둘째 너무 많이 치고요. 배워가지고 아, 예, 고맙습니다. 손에 안 보고 있어요, 딴 거는. 아니요, 지금 이것도 많이 덜 추가해서 배우신 것 할 같아요. 거예요, 이게 손에 이제. 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랑 교육시켜드리고 싶은 거,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블록딜이 있다라는 거, 대주주가 매도가 됐다라는 것은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일단 충분히 보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네.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들고 가자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요 종목을 네. 12,000원까지 내려가면 좋은 기업 맞습니다. 네. 12,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진짜 좋은 기업 맞아요. 근데 여기는 추가 매수라거나 신규 매수하기엔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네. 가셔서 12,000원까지 내려가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떨어지더라도 보유하시길 문현진 바랍니다. 멘토님, 네, 문현진 멘토님, 예, 예. 문현진 멘토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주식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아, 예, 알겠습니다. 어저께 간드신다 그래서 너무 아, 서운했었어요. 관두지 않으세요. 저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훈훈한 상담 마무리였습니다. 시청자분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전화 상담은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곧바로 유튜브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피오레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B금융 56,800원에 10%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다시 지금 KB금융 급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지금 추가 매수를 해볼까요, 멘토님? 아니요, 저는 금융주 안 좋다고 누누이 말씀을 그래요? 드렸는데요. 금융주가 올라오는 게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금융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금융주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부채가 이렇게까지 터지질 않았어야죠. 부채가 터질 위기에 놓이지 않았어야죠. 근데 지금 보면은 부채가 관리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부채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냥 돈을 빌려주진 않죠. 부동산을 통해서 빌려줬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거의 한 80% 정도가 변동금리인데요. 내년까지 1%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리가 지금 0.25인데 앞으로 1.25가 된다는 말이에요. 집값 요즘 많이 비싸잖아요. 거의 한 2, 3억 정도의 대출을 껴야 되는데 1% 올라가면 월이 아니라 연으로 봤을 때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 가정들이 한 달에 2, 30만 원씩의 이자를 부담한다?
되는 가정이 있을 거고 안 되는 가정이 있을 거고요. 그걸 내기 위해서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소비 줄면 기업들 매출을 어떻게 해요? 저는 정말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는 게 부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주는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일단 지금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융주는 오히려 한번 리스크가 터질 것 같다. 저는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더 이상 손대지 말자. 단기간에 반등 나오면은 52,000원대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45,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금융주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의견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청자분은 뉴브랜드님께서 쌍용 CN이 8,490원의 비중은 35%, 손해가 너무 큰데 계속 들고 가도 될지 손절을 해야 할지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8,490원, 최근에 또 이 종목 역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손절을 할까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어제 손절했어야 되고요. 일단 이런 자리들은 저점이라고 하죠. 최근에 단기간의 차트를 보시면 쌍봉을 만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에 한 번, 그리고 6월 말쯤에 한번 이렇게 쌍봉 만들어주면서 밑으로 그 자리가 저점이 만들어졌는데 그 저점 자리가 어제 와르르 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죠. 이런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점이 깨질 때 손절해라 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져가니까 오늘까지 추가 하락을 맞게 되는 거고요. 오늘 가져가면 내일도 추가 하락인 거고 다음 주 내도록 추가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시장이 반등 나올 때까지요. 그럼 반등 나오면 이 자리는 정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갈 것 같은데요. 지금 계단식 하락에서 계단식 하락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손절하기엔 좀 늦었다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시다면 하는 건데 그게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 다음 반등이 7,700원 언저리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조건부입니다. 시장 하락이 멈췄을 때요. 멈춘 다음에 여기서 반등 나오면은 다시 한번 8,000원 이상대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는데 본전이 아니더라도 8,000원 이상대에서 저는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 CN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들어가기 전에 포스코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2006년 분기 실적을 공개한 지 15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습니다. 영업이익 2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 1212% 늘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탓에 지금 1% 가깝게 포스코는 밀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나와서 전해드렸고요. 자, 언덕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세경하이테크 매수가는 24,5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예전에 자주 좀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멘토님.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이 종목은? 뭐 일단 제일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죠. 오늘 같은 시장에 지금 종목 되게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2.3% 정도요. 그 말은 시장하고 상관없이 얘는 내 갈 길 가겠다. 뚝심 있는 기업인 거죠. 그 말은 시장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자기 가치는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가? 세경하이테크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도 돈 잘 법니다. 역시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코로나 때문에 타격은 받았지만 적자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거기다가 지금 갤럭시 S8, 탭 S8이죠. 내년에 출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과 그리고 아이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경쟁이 폴더블 폰에 대한 그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역시나 그런 관련주로서 엮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메리트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지는데도 버티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냥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도 내일 다음 주 또 빠지고 그 다음 주 또 빠지고 하게 되면 얘도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얘도 같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이니까요. 그때는 18,000원대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조금 과감하게 하시는 게 좋다.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또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샀는데 떨어지면 기분 진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보유하셔도 좋다. 이거는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댓글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영란님께서 매드팩토 매수가는 86,974원에 비중은 25%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좀 손실폭이 큰 상황인데요. 뭐 파이프라인은 좋다라는 분석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뭐 파이프라인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매출이 0원입니다. 매출이 0원인 기업이 상장돼 있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죠. 뭐 일단 신약 개발이라던가 앞으로 뭔가 기대감 때문에 있다는 건데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재무제표 바로 띄워봅니다. 지금 매드팩토의 재무제표입니다. 매출액이 0원입니다. 매출액이 0원요. 매출이 없다는 말입니다. 계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회사만 차려놓고 신약 개발한답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냥 개발만 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신 거예요. 뭐 아니면 도겠죠. 정말로 대박이 터져서 매출이 터지기 시작하고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기업은 상장 때 받은 돈을 계속 까먹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100억에서 278억까지 영업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을 기대감만으로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잘못된 투자를 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장기로 보유할 만한 가치는 저는 정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긁지 않은 복권인 건데 영원히 꽝일 수도 있는 기업인 거고, 또는 1등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뭐 희박한 가능성에 조금 기대를 걸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간을 장기 투자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희박한 투자하지 않습니다. 밑으로 빠지면은 정리하는 게 제일 옳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차트상으로 조금 감안할 수 있겠다 싶은 자리는 역시 5만 원짜리 정도가 될 것 같네요. 52,000원이 지지가 된다면은 흐름상 바이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5만 원까지 빠지면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 없이 7만 원에서 8만 원 언저리가 됐을 때요, 매도하시거나 다시 한번 문의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만 원이 무너지면은 저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자리가 왔을 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대 다시 한번 더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 투자는 금물이다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매출이 0인 기업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매드팩토에 대한 전략을 또 상세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튜브 상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동진 세미캠을 예, 30,750원에 제가 샀거든요. 네, 비중은요? 예, 근데 자꾸 50이요. 50%. 계속 떨어져서 전화를 주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동진세미캠 계속 떨어지네요, 멘토님. 어떻게 네.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동진 세미캠도 제가 상담을 진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제 기억이 맞다면 10번 이상 했어요. 근데 10번 이상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저점 자리 무너지면은 이건 손절하는 게 맞는 기업이고, 그래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과 같은 이런 기업이 문제가 뭐냐? 실적이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700억에서 1000억, 1200억으로 자꾸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면 그거 투자하기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의 정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거, 저평가인 기업을 사서 고평가일 때 팔아내는 게 투자의 정석인데,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게 되면은 이제 그 가치가 희석이 된다고 하죠.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앞으로 더 좋아질 건지, 아니 비싸게 산 건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제차를 뭐 1,000만 원에 산다면은 우와 정말 잘 샀네 싶은데, 그거를 2억에 샀다, 3억에 샀다 하면은 무슨 차인데 그렇게 비싸게 샀니가 나오잖아요. 그죠? 외제차 좋은 건 알고 있지만 무슨 차인데 그렇게까지 비싸게나 사? 라고 질문이 나온 것처럼 동진 세미캠이 딱 그래요. 좋은 건 맞는데 3만 원에 샀다. 왜 그렇게 비싸게 샀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어찌됐든 그런 자리에서 좀 버텨줬으면 정말 좋았는데 28,000짜리가 저점 라인대였습니다. 최근까지도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6월까지도요. 여기가 지지가 되면은 32,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가 무너지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제가 흔히 말하는 겁니다. 저점이 깨지면 반등이 나오고 위쪽에 맞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이건 추가 하락의 계단식 하락의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은 상승했던 거의 절반 정도는 뱉어내야 우리가 보통은 많이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은 상승한 거의 절반 정도가 어디쯤인가? 한 2만 원에서 22,000원대입니다. 그 정도 내려가야 좋은 기업인데 싸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 기업을 추가 매수를 굳이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2만 원대인데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추가 매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저 자리까지 내려갔다가 예를 들어서 2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이 3만 원까지 올라가면 50% 상승인데 시청자님 겨우 본전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기를 조금 애매한 자리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수가 안 빠지고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지고 26,000원짜리가 지난 바로 직전 저점이거든요. 여기가 지지가 되면은 단기 쌍바닥을 그리면서 다시 29,000원대 올라올 수 있는데, 저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비중이 많으니까 뭐부터 줄이는 게 좋을까요? 비중이 많으시면은 비중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네, 저는 28,000원부터 9,000원까지는 약손실 구간인데 저기서 저는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자. 그래야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절반 정도 줄였는데 나머지 절반이 올라오게 되면 또 수혜를 보는 거니까 32,300원대 매도하시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지금은 그냥 보유하시길 바라겠고 떨어지면 2만 원대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크리스 FNC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5%고요. 매수가 33,000원이고 비중은 5%예요. 네, 33,000원에 5%. 언제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한 6월 초 정도요. 6월 초에. 아, 네. 알겠습니다. 조금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고 있네요, 그죠? 네. 네, 이거는 이제 또 골프웨어 관련주잖아요, 멘토니. 요즘 뭐 골프 정말 너도 나도 다 골프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전망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요즘에 뭐 골프 프로도 되게 많죠. TV에 보면은. 그렇죠. 뭐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도 골프하고 있고 이제 해외를 못 가니까 골프장 지금 예약이 붐이래요. 맞아요. 네, 아예 되질 않는다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영업이익 지금 되게 좋습니다. 이 기업이. 근데 의류 쪽이 원래는 영업이익이 안 좋은 게 맞는데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회사는 중국에 위치한 창동 복장 무역 유한 공사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한다. 그 말은 결국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중국 관련주들은 과거부터 이제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진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재무제표가 중국에서 보내온 걸 가지고 토대로 하는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재무제표가 탄탄하고 영업이익이 좋다고 했는데 페이퍼 컴퍼니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체도 없는 기업이었는데 영업이익이 좋다라고 부풀려졌던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신뢰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을 투자할 메리트가 있었을까? 오히려 뭐 골프촌 유딘홀딩스라든가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쪽이 낫지 않았나? 이거는 지금 너무 급등할 때 그냥 따라붙은 느낌밖에 들지 않아요. 특히나 비중이 적다라는 것을 급등할 때 비중 적게 넣어보고 가는가 안 가는가 지켜보자 하는 식으로 뭐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느낌으로 투자하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다 전체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품절주기 때문에 이상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수익 내봤자 비중 5% 들어가서 수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특히나 증시 안 좋을 때 현금 챙겨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상하다 싶은 종목들은 빨리 정리해서 오히려 올바른 기업인데 주가가 떨어진 기업을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럼 지금 다 전략 매도 의견 해야 되나요?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올바른 투자를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덴티움이요. 네, 덴티움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64,000원이고요. 30%예요. 네, 64,000원에 30%. 멘토님, 요즘 뭐 임플란트 관련주들 한때 잘 가다가 보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있고 덴티움은 좀 오늘 빠지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뭐 지겹죠. 올라간 거 잡지 마라 하는 게 이제 제가 이걸 8년째 하고 있으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거 잡으면 물린다. 그리고 맨날 물린 거 이거 상담을 해드리는데 정말로 시장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를 좀만 바뀌어주신다면은 뭐 모든 사람을 제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모두가 수익을 못 낼지언정 이렇게 손실 안 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기업을 잡게 되면은 진짜 너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냥 물려요. 좋다는 기업 잡게 되면 물려요. 이건 공식이에요. 외우세요. 좋다는 기업을 사고 올라간 기업을 잡게 되면 무조건 물립니다. 그냥.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덴티움이라는 기업이 나쁜 기업인가요? 하면은 사실 좋으니까 올라왔겠죠. 그죠? 네. 좋으니까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좋을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애매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게 딱 문제인 거예요. 허허벌판인 땅이 여기서 이제 뭔가 개발이 되고 땅이 들어서고 지하철이 들어선다라는 건 우리가 야, 이 정도 역세권이면 이 정도 입지면 그런 게 들어설 수 있겠다라는 걸 예상은 해볼 수 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미 그런 게 다 들어서서 강남처럼 돼 있는 땅에 저기가 또 지하철이 뭐 하늘로 뚫릴라나 뭐 어떻게 될라나 지하로 뚫어버릴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덴티움이 나쁜 기업은 아닌데 64,000원에 30%의 비중을 담아서 볼 정도였나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업은 장기로 가져갔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 정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 사회로 되게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치아 건강 역시나 그렇게까지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주 질환부터 해서 임플란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네. 노인 질환 중에 하나가 이 치주 질환이라든가 이런 치아 관련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할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여기서부터 이 매수가로 간다면 저는 한 3, 4년 정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좋잖아요. 뭐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끌고 가야 되는 건가요? 이제 시청자님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안 들어갔으면은 현금 들고 기다리다가 4만 원이나 3만 원이나 뭐 5만 원까지 빠졌을 때 싸게 사서 들고 3, 4년 가져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미리 사버렸잖아요. 네네. 그죠? 제가 그게 답답한 거예요. 안 샀으면은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 주가 떨어지면 사면 되는 거를 왜 좋다고 네. 했을 때 사서 이렇게 비싸게 사셨을까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선 단기적으로는요. 저점 자리를 제가 잡아드린다면은 59,000원대거든요. 네. 59,000원이 무너질 땐 쌍봉 만들고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기서 손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떨어졌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해서 이득을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추가 매수할 자금도 있고 난 장기 투자할래요 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5만 원대까지 빠지더라도 걱정할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잘못되는 기업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5만 원이나 4만 원까지 빠져내려가면 그때 비중을 왕창 늘려버리는 게 좋아서 일단 59,000원 손절 의견 하나랑 5만 원 이하 추가 매수 의견 하나 드릴 텐데 시청자님이 작은 계획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덴티움까지 저희 상담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든 하락장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 멘탈도 꽉 잡아주시고 꼼꼼하게 상담해주신 멘토님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